그러니까 지금 2022년 11월 14일에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 고지서 나오기 전에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네. 나는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이러면 중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이 종부세입니다. 네, 종부세. 예, 바뀌는 게 정말 많죠. 이거 그냥 규제지역 해제가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바뀐 거네요.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보다 더 많은 사례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네네. 이제 들어가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주 핵심적인 사례들만 몇 가지 급하게 만들어 온 거고, 네네. 이제 실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보다 복잡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꼭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종부세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 종부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걸 알기 전에 종부세 세율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까지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 또는 전체 보유주택 중에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네. 또는 비조정 2개 네. 이렇게 2주택 이하인 경우에는 네. 중과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과표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0.6에서 3%입니다. 네. 그리고 전체 보유주택 수가 3채 이상, 네.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합해서 3채 이상 네.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채 이상 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기본세율이 0.6에서 3% 누진세율인데 여기보다 세율이 2배로 올라갑니다. 1.2에서 6%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강남 2주택자들이 네. 종부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게 이 중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 하나 또는 조정 비조정 합해서 2채 이하이면은 개인 세율 중에 가장 높은 거 3%. 전체 보유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은 법인은 개인 중에 가장 높은 세율인 6%. 네. 이렇게 이제 종부세가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정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볼게요. 네. 원래 종부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조정 지역이 지정이 됐느냐 해제됐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2015년 5월에 A주택이 하나 있었고 이 A주택은 이제 서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네. 그럼 조정 지역이겠죠. 2020년 12월에 B주택을 샀는데 이 네. B주택이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종부세를 한번 따져볼게요. 네. 지금 23년 종부세 말고 네네. 2022년 종부세는 항상 기준일이 6월 1일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6월 1일 기준으로는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서울도 조정지역이죠. 네. 그럼 둘 다 조정지역이니까 앞으로 와서 조정지역 2주 여기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11월 14일에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종부세 고지서는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그 고지서 나오기 전에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네. 나는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이러면 중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음.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네. 6월 1일 기준으로는 조정 2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는 종부세가 중과로 나옵니다. 올해 중과로 나오는데 내년에 2023년에도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가 종부세 중과 폐지안을 발의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게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종부세 중과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이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음. 왜냐하면 이제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는 네.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중과가 안 됩니다. 그 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이제 종부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네네네. 그럼 또 하나 사례 한번 봐볼게요. 이제 2018년 9월 13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이 대책 이름을 9.13 대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9.13 대책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고요. 네. 또 하나 바뀐 게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네. 이때 임대주택 중에 이제 기준시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 장기 임대주택은 기존에는 세 가지 혜택을 줬어요. 네.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하나 줬고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를 안 했습니다. 네. 종부세를 과세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중과 배제 혜택까지 줬거든요. 네. 이 세 가지 혜택을 줬는데 정부가 그 당시 18년 9.13 대책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켰냐면은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 등록해도 네. 앞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 음. 앞으로 종부세를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요 규정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 등록하면 이제 세제 혜택이 확 줄어버렸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조정 지역이 많이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지금 취득해서 네.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이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예. 음. 다만 지금 아파트는 임대주택 등록 자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외의 주택, 아파트 외에 뭐 빌라라든지. 주로 이제 빌라겠죠. 단독이나 다세대나 다가구, 네.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임대주택 등록하면은 네. 이제 이 해제된 곳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늘 그 국토부 기재부가 이제 공동 발표한 네. 이제 대책 있잖아요. 네. 이 대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활하겠다. 아, 다시 부활하겠다. 네. 그게 이제 12월에 발표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네, 내용을.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혜택이 다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정부가 하도 말을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 신뢰는 많이 떨어졌지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혜택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까지는 꼭 지켜보면서 상황을 봐야겠네요. 네. 요 사례 한번 봐보시면은 네. 납세자가 A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요. 요건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8년 5월에 취득한 B 주택이 있는데 요거는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고 세법상 기준시가 요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사고 싶어요. 의왕에 있는 주택을. 네. 의왕이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거든요. 네. 추가로 집을 하나 더 샀을 때 이분의 이제 고민은 종부세가 이제 요거 B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네. C를 하나 더 사버리면은 네. 의왕 지역에 있는 빌라를 사려고 그러는데 네. 요걸 사버리는 순간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주택 조정지역 2주택이거든요. 네. 그럼 종부세가 중과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되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는데 네. 이 C주택이 나중에 여기가 뭐 재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뭐 어떤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놓고 장기 투자할 예정인데 요 C주택을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종부세를 덜 내려면 이걸 임대주택 등록해버리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주택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요 케이스는 이제 의왕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 해제됐기 때문에 해제된 이후에 빌라를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고 기준시가 요건을 갖춰서 이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은 네. 이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종부세 그 임대주택 혜택도 더 커질 것 같고요. 나름대로 투자자들은 조금 유의미하게 좀 볼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는 하네요. 진짜.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네. 뭐 재개발이나 이런 재개발 진행이나 어떤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될 거라는 걸 예상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취득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